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재료 물성 실험의 설계 2, 최단 시간 길찾기 내비게이션 회로 설계를 주제로 한 최종 발표를 맡은 1조 김기정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어 및 최종 회로, 제안 발표 피드백, 설계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 피드백 해결 접근 방법 및 문제점에 관한 개선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어 및 최종 회로입니다. 우선 저희의 노선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포함한 9개의 노드가 있고 7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왼쪽의 출발 지점에서 오른쪽의 도착 지점까지 여러 개의 경로가 존재하며 각 경로는 최소 한 번의 버스와 걷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표시되는 원형 노드들은 각 정류장을 의미를 하고 색상으로 구분된 선들은 각각 버스 1부터 버스 4까지의 노선을 의미를 합니다. 각 구간에는 사고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였고 이러한 정보는 경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입력 조건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중앙에 위치한 노드 5에서는 각 버스의 노선 배차 시간 비교와 사고 또는 정체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장 빠른 노선을 선택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로의 알고리즘도인데요. 저희 회로의 대전제를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은 루트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추가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는 루트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버스는 가는 도중 경로에 따라 사고 또는 정체에 의해 소요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 부분을 먼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걷기와 버스 3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 걷기를 통한 다른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을 하여 버스 4를 타게 됩니다. 이 구간의 정체 상황은 다른 정류장으로 걸을 때 소요시간보다 빠릅니다. 그 후 버스 4를 타고 앞에 정류장의 상황에서 사고 또는 지연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걷고 버스 1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거나 버스 4를 타고 그대로 목적지에 가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버스 3을 타고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후 그 다음 정류장에서 사고나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따라 걷기를 통해 버스 4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와 노드 5에 도착을 하여 걷기와 배차 시간을 고려하여 소요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정류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오는 버스 1이나 버스 2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정거장의 사고와 지연을 판단하여 소요 시간을 비교하고 최단 노선이 도출되는 것이죠. 자, 이 슬라이드는 저희 1조의 최종 회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노드 5에 도착을 하였을 때 펄스와 감산기를 통해 버스 배차 시간을 계산하는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카운터와 한 개의 애니오 펄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산기에 펄스 신호가 들어가면서 버스의 배차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고 초기값 설정을 통해 남은 시간이 0분이 되었을 때 원래 초기값으로 돌아오게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버스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버스의 배차 소요 시간 그리고 노선의 추가적인 사고와 정체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를 하게 합니다. 자, 다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노드 5에서 버스 1과 2에 대한 정상 상태와 버스 정체 상황 또는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별 소요 시간이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먹스와 한 개를 이용하여 각각의 상황에 대해 소요 시간을 나타내어 주죠.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노선별 버스 배차 소요 시간에다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정상 사고 정체 소요 시간을 계산 및 비교해주는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같이 이 먹스 두 개에서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버스 배차의 소요 시간과 노소 시간을 이 비교기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스를 통한 각 경로별 이동 시간이 비교기로 전달이 되고 모든 경로별 시간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단계적으로 반복을 함으로써 여러 경로 중에서 가장 적은 이동 시간 값을 가지는 최종 경로가 선택이 되며 이들 중 가장 작은 값이 최종 출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후 최종 최단 경로가 선택이 되면 비교기의 출력 값이 로직, and, or, not에 입력이 되어 가중치가 높은 경로는 다이오드가 켜지지 않고 최단 경로에 해당하는 다이오드만 켜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한 발표 피드백 사항입니다. 1조가 받은 피드백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걷기가 없는 루트가 존재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노선도를 수정을 하여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걷기가 있는 노선도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회로 알고리즘만 보여주었다는 것인데요. 모든 회로를 피스파이스에 나타내서 최종적인 회로를 나타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정류장의 개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인데요. 이 정류장의 개수를 대폭 줄여서 회로의 복잡성을 낮추었습니다. 네 번째로 최단 루트를 나타내는 표시 장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원래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나타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브레드보드가 많아지고 이 브레드보드가 많아짐으로써 이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이 LED를 이용해서 어떤 루트가 선택되는지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계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브레드보드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전체 회로가 구동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이를 파워 서플라이 채널을 더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LED를 정에 연결하여 구동을 하였지만 LED가 고장나는 경우도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00ohm짜리의 저항을 이용을 했지만 1kohm짜리 더 높은 저항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하였고요. 이 7417 먹시 스트로브 단자에 대한 역할이 또한 미움을 했었습니다. 이 스트로브 단자에 확실한 그라운드 값이 들어가야지 이제 그 먹스 값이 확실히 구동됨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스트로브 단자에 확실한 그라운드 값을 인가를 하여 이러한 문제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은 왼쪽에 있는 노선들을 보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처음에 사고와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정류장 5에서 버스의 배차 시간에 따라 노선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버스 1의 배차 시간이 빠른 경우 다음과 같이 빛이 나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스 2의 배차 시간이 빠른 경우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가 빛이 나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발 및 정류장에서 사고 또는 지연이 발생했을 때 출발지에서 정류장 3으로 걸어가 환승하는 최단 루트는 이 다음과 같이 이 LED가 빛이 나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정류장 3으로 걸어가 환승을 해서 정류장 3, 정류장 6 사이의 사고 또는 지연이 발생 시 최단 루트는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가 빛이 나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류장 4와 정류장 7 사이의 사고 또는 지연이 발생했을 때 버스 3에서 버스 2로 환승하는 루트는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이오드가 빛이 나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류장 2와 정류장 5 사이에 사고 또는 지연이 발생했을 때 환승하는 최단 루트는 다음과 같이 이제 LED가 빛이 나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류장 5와 정류장 8 사이에 사고 또는 지연이 발생하는 최단 루트는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이오드가 이렇게 빛이 나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1조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